네, 여전히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두 분과 함께 시장 프로들의 감각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그리고 오늘부터 또 프로에스턴에 합류한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같은 장 어느 쪽에 주목했을까요? 첫 번째 프로에스턴이 머무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중국 리오프닝주입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전히 답답한 실적 부진 그 안에서 리오프닝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현재 가능한 걸까요? 자, 중국 소비주 중심으로 오늘 오전부터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일부 화장품주 안에서는 윗골이 달리거나 음봉 전환된 종목들도 많기는 해요. 전 방위적으로 좀 다뤄볼게요. 미중 합의가 이제 투심을 개선시킨 것이냐 아니면 장중 부양책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습니다. 이쪽 오늘 보신 이유가 뭘까요? 네, 우선 좀 어떤 나왔던 뉴스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좀 윗꼬리가 나오는 부분 조금 아쉽지만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가 나오면서 어떤 전반적인 경기 소비주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오늘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면서 기대치를 좀 상회하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친하게 지내는 부분이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에 대한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점심시간 이후로 반응이 되면서 조금 윗꼬리가 달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저는 중심적으로는 오늘 화장품 이야기도 있고 뭐 호텔, 면세점, 뭐 의류, 면세점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항공은 조금 배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공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앞서서 프로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안에서 좀 소외된 섹터가 이 섹터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해당 섹터들이 좀 기술적 위치가 상당히 좋고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해온 종목도 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좀 쌍끌이 순매수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도 있기 때문에 덤벼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소비 쪽으로 지금 의류, 면세 이쪽 더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호텔, 면세 이쪽 묶어서 볼게요. 지난 주말에 BTS 페스타 있었잖아요. 그리고 롯데 면세점의 콘서트까지 최근 여러 가지 이벤트 때문에 외국인들 한국에 정말 많이 왔다. 주말 사이 저도 이제 외출을 해보니 외국인들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게다가 중국과 관련된 이벤트까지 개선이 되면 플러스 알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가를 바닥권에서 들어올릴 만한 가장 확실한 모멘텀은 뭐예요? 네, 우선 조금 가시화됐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가 오늘 나왔던 뉴스가 조금 트리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뉴스요? 어떤 명동이나 어떤 면세점에 뭐 손님이 많다라는 뉴스는 사실 4월 2주로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면세점에서 팔고 있는 화장품이 좀 강하게 어떤 매진을 기록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사실 화장품이나 호텔이나 뭐 카지노 이런 종목들은 1, 4분기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때는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섹터 투심을 못 줬는데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쉬어가다 보니까 그런 리오프닝 주에서 어떤 섹터에다 집중해볼까라고 좀 고민하던 순간에 뉴스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어떤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협약도 있겠지만 BTS 관련 뉴스가 좀 투심을 많이 개선시켜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뉴스를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롯데 면세점 패밀리 콘서트에서는 관람객이 3만 명, 그다음에 BTS 10주년이랑 BTS 페스타를 보기 위해서 호텔 객실이 만실이 됐다. 이런 부분들도 아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호텔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이 기세를 몰아서 어떤 실적을 내비추기 위해서 뭐 면세점 사업에 사활을 건다 아니면 뭐 해외 패션 여름 시즌에 어떤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면세점이나 호텔 같은 경우는 1,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투심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투심을 외인과 기관이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호텔 면세점 쪽에서는 뭐 매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호텔 신라,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뭐 현대백화점이나 신세계가 모아가기에 적합하다. 그걸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이 될 만한 내용은 여러 가지 K-팝과 순항을 보이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모멘텀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의류 쪽도 볼게요. 소비와 직결되어 있는 이쪽 섹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큰 F&F 그룹주들도 모처럼 만에 바닥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인 영원무역, 이쪽은 워낙 또 강세 움직임, 감성코퍼레이션 이쪽도 강세잖아요. 하반기에는 또 겨울이 오면 네. 성수기 아니겠습니까? 네, 부장님, 그렇죠. 이 의류 쪽은 지금 모멘텀 핵심적으로 뭐가 작용한다고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제 한세실업과 영원무역이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사실은 중국발보다는 미국발 훈풍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OEM을 통해서 미국으로의 매출이 많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쪽에 이제 실적이 더 이제 2분기부터 잘 찍힐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둘 다 이제 대표적인 OEM 전문 회사죠. 그러니까 네. 결국엔 미국의 이제 여러 브랜드들을 이제 대신 만들어주면서 사실 이 차익을 먹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들은 지금은 중국발 훈풍보다는 미국발 훈풍이 더 강하다. 미국 소비가 여전히 견조하고 생각보다 물가가 지금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 쓸 돈이 많다는 거죠, 미국에서.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추워지겠죠, 좀 있으면. 지금은 무지 덥지만. 지금 매우 덥지만. 네, 의료업계는 보통 한 6개월 이상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열심히 패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하반기에 이제 옷이 두꺼워지면 가격이 비싸집니다. 마진도 높아져요. 네, 마진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류주들은 다시 한번 조금 그런 계절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F&F나 F&F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2분기, 1, 2분기, 2분기 때 이제 결국엔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소비가 안 살아난다. 효과가.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을 막상 갔다 오신 분들도 얘기 들어보면 예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직도 중국은 조금 소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리오프닝이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아직까지 국민들의 심리가 돈을 쓰기엔 조금 좀 불안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여파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F&F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2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오히려 한 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규 점포 수가 계속 늘어나던 시기에 주가가 계속 올라갔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작년에 뭐 21년도 12월 달에 최고치가 F&F가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이날 장중에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20만 원을 찍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19만 9,600원 찍고 못 갔죠. 내려왔는데 네. 지금 이제 다시 최근에 보면 박스권을 흐리다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을 좀 잘 유지해야 되는데 네. 유지를 지금 F&F는 그나마 좀 하고 있는데 홀딩스는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고요. 네. 지금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홍콩을 비롯해서 중국 시장에서 F&F, 이제 MLB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브랜드들도 지금 네. 서브 브랜드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 의류주를 좀 투자해야 되겠다, 맘먹으시었다, 뭐 중국발 이슈를 조금 더 보실 거면 네. 오히려 이제 F&F를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중국발 모멘텀도 기대해 볼 법하다. 그러면 화장품도 간략하게 여쭤보고 갈게요. 오늘 새내기주인 마녀공장 포함해서 1분기에도 탄탄한 실적을 보여줬던 CNC 인터내셔널 신고가 부근에서 살짝 밀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견고하고요. 또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이쪽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견조합니다. 다만 중국 모멘텀,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좀 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같이 움직였다는 게 또 핵심이 되잖아요. 네. 이쪽도 F&F처럼 같은 시각으로 중국발 모멘텀 못 받았던 쪽이 더 강할 거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그게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화해 제스처를 취했지 우리나라와 중국이 화해 제스처를 취한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기대감은 건너뛰곤 있는데 그렇죠. 아직.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입장이 대부분 이제 미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네. 갈 가능성은 높지만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당분간 지금 화장품 종목들이 올라온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훈풍 때문에 올라왔죠. 미국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팔렸고, 특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거의 없는 회사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유통회사 중에 실리콘2라는 회사도 보면 뭐 오늘도 7,5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를 갔지만 여전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인그로드 랩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 잘 나가고 있는데 네. 화장품은 어디와 또 엮여 있냐면 지금 K-팝이랑 같이 또 엮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K-팝도 지금 보면 북미 진출했다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이름을 올린 다음에 지금 다른 데로 퍼져나가고 있죠. 네, 네. 물론 이제 유튜브라는 새로운 이제 그런 매체들도 등장을 해서 그렇지만 네. 사실 이러면서 화장품도 보면 그 아이돌들이 발랐던 것들, 사용했던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경기는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 대비 좀 합리적인 제품들이 좀 많이 팔리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저가 조금 낮으면서 가성비가 좋은 화장품들 그리고 색조 위주로 좀 많이 좀 팔리고 있고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저는 탑픽은 실리콘2로 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유통회사니까 미국향 여기는 이제 중국향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인그루드랩, 뭐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아이패밀리 SG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좋았던 쪽이 화장품은 계속 좋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호텔, 의류, 면세, 소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손 팀장님 탑픽 궁금합니다. 리오프닝 효과를 어느 정도나 받을지 그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보시는 탑픽이 어딘가요? 네, 그래서 좀 둥글둥글하게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려야겠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제 2020년 이전까지 좀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었다가 좀 몸집도 가볍거든요.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는 2,200억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가벼운 움직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예. 실적이 너무 크게 개선되는 부분을 좀 오랜만에 확인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용으로 좀 글로벌 텍스프리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 같이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거의 2년에서 3년 넘게 좀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이제 작년 후반기부터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상당히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리오프닝 섹터라고 할 수 있는 섹터를 한 5가지에서 6가지 세분화를 해드린 다음에 토픽을 말씀드렸을 때 이 종목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조금 리오프닝이면서도 항공과 화장품이 아니면서 가벼운 움직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께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좋아 보인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아 최초의 세금 환급 대행 사업자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내국세 환급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안정적 실적을 발표했고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고정비 감소에 따른 체질이 개선될 것이고 하반기에 여행객 증가에 따른 실적 향상에 따라서 저평가 매도가 심해질 것이다. 이런 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업종포가 106.08인데 이제 12개월 선행포 2023년 연간 실적은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 수익률이 산출되면 16.08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해서 한 7분의 1 8분의 1가량 저평가 매도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 6개월치 주가 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주봉으로 바꿔서 2017년 상장까지 토탈 주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이제 아직 박스권 중단부에서 새로운 두턴 매물대 위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동이 굉장히 좀 무섭습니다. 지금 5월 31일부터 외인 순매수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네. 기관은 6월 13일부터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위치를 지지 및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수가는 4,08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850원, 1차 목표가는 4,500원 잡고 단기 스윙, 중장기 모두 다 괜찮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뿐만이 아니라 서울대학교 주식동호회에서도 이 종목 굉장히 또 호평을 해서 시장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손 팀장님 역시 이쪽에서의 기회를 여전히 보고 계시네요. 여전히 저평가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4,500원까지 돌파 시의 움직임도 장기적으로 열어두고 기억하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탑픽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요. 자원개발 인프라 투자입니다. 기대감이 계속됩니다. 재건 기대감 더해지게 되면서 레벨업을 시도하고 있는 이 섹터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볼게요. 모멘텀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계속 각 국의 네옴시티도 이야기 나오고 우크라 재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아서 이쪽을 보신 건지 우리 이건희 부장님이 프로의 시선 나오셔서 첫 섹터잖아요. 네. 어떤 인사이트로 첫 섹터를 꼽아주셨을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죠. 각 국가마다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가장 큰 지금 흐름은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물 자원 캐려면은 사실은
포크레인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장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2차 전지 및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광물 자원, 특히 이제 뭐 니켈, 코발트, 뭐 그다음에 리튬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광구들을 계속 개발하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재활용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하나의 이제 건설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관련돼서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너무 큰 부분에서 자원 개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인프라 관련돼서는 사실은 북미양 인프라 투자가 워낙 지금 그렇죠. 예, 크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이 1980년대 이후로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다, 건설 경기가. 워낙 그동안 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빚을 내면서도 투자를 안 해서 너무 노후화됐던 부분들이 2020년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 다 드러났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인프라를 다시 이제 조정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인프라가 들어갔던 게 전력 설비죠,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지금 작년부터 해서 뭐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뭐 재룡전기라는 작은 회사도 보면 거의 한전 비중이 높았던 회사였는데 미국 비중이 확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이제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중국까지 리오프닝 돼서 만약에 중국에 예전에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죠,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 이쪽에서 굴삭기까지 더 납품이 많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네. 지금 안 그래도 좋은데 더 좋아지겠죠. 그쵸. 거기다가 또 지금 각 중동 국가들은 서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난립니다. 뭐 네옴시티라든지 그 외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는 굉장히 호재가 많은데 아직 기대가 많은 것들이 더 많고, 지금 당장의 실적은 미국이 찍어주고 있다. 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멘텀들을 쭉 알려주셨는데, 지금 일단은 자원 개발도 그렇고 인프라도 그렇고 당장 굴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하셨으니 거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예. 건설 기계주들은 일찍이 신고가 인지를 보여줬고 오늘 아쉽지만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예. 다만 HD, 현대 인프라코어, 현대 건설기계 모두 다 신고가 경신하고 오늘도 새롭게 신고가를 냈네요. 두산마켓은 일찍이 신고가 내고 지금은 조금 조정이잖아요. 북미 쪽에 계속 특화된 두산마켓으로 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 중국 열리게 되면 HD 그룹 쪽으로 좀 네. 더 신고가 행진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신고가가 빠르게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 네. 오버행 이슈 해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보면 지금은 현대인프라코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기계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낫다. 과거에 아무리 이제 중국 매출이 줄었다고 해도 예전에 이제 두산인프라코 시절에는 거의 중국의 굴삭기가 얼마 팔리느냐, 교체 수기가 언제냐 이것만 맞아요. 봤던 게 그 수출 두산인프라코. 지표에 따라 올라가고. 그리고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나가던 시절에 비하면 아직도 주가는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뭐 주가가 최고로 좋았던 때가 현대인프라코가 거의 네. 뭐 37,000원까지도 갔었으니까 지금 이제 11,000원대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을 플러스 알파로 높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전차 지금 탱크 같은 거 잘 팔리고 있죠. 거기 엔진도 다 두산인프라코가 만듭니다. 소형 엔진까지 알겠습니다. 가는 쪽이 더 간다. 물론 두산마켓도 좋았지만 이쪽으로 힘 실어 주셨고요. 지금 자원개발 이야기도 하셨는데 워렌 버핏이 이제 미국 주식 다음으로 지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일본입니다. 5대 무역 상사의 지분을 더 늘렸다라는 내용도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종합 상사주들 일본의 영향 받아가면서 우리 쪽 안에서도 물론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저번에 한번 기동일 대표랑 저랑 이야기를 했었고 네. 이제 드라마 미생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종합 상사 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어떤 원자재 무역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을 변동이 있으면 그 안에서 좀 트레이딩 통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전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실적, 그다음에 어떤 상사주 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역 트레이딩 외에도 각자 좀 따로 하고 있는 다각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언급해 주신 종목 중에서 저는 효성 TNC랑 LX 인터내셔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LX 인터내셔널에 대한 언급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주이기 때문에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평가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분들의 거래량이 꾸준하기 때문에 매매 자신 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 그때 말씀드리면서 레깅스 관련으로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레깅스 판매가 적극적으로 이어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반사 손실로 인해서 2021년과 2022년에 쉬어갔지만 올해 연말 같은 경우는 폐어망 재생 섬유를 이용해서 세계 아웃도어 시장을 공략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연간 실적, 2023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평가 매력도 영역으로 갈 것이고 효성 TNC의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기간 조정 마친 다음에 오늘 외인과 기관이 강한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61선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효성 TNC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또 꼼꼼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리서치 아름에서 이 1,200조에 달하는 이 제2의 마셜 플랜 우크라이나 재건 바람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K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으로 꼽혔단 말이죠. 그 세 종목이 어제 급등하면서 시장의 또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금강공업, 덕신하우징, 다스코.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K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재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재건했으면 그냥 기대감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뭐 유럽, EU나 나프타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선투자부터 해가지고 뭐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EU나 나프타 같은 든든한 우군들이 나타나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제거를 한 다음에 대금 회수도 그렇게 큰 차질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좀 큰 상승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네. 오전장에는 외인의 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14시 19분 기준으로 뭐 SY 같은 경우는 외인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좀 눌림목 공략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눌림목 공략이 어려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 일단은 그 모듈러 주택에서는 SY랑 금강공업이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시면은 삽목 S폼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철도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뒤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가보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께서 주제 선정해주신 자원개발 인프라 투자 카테고리가 많고 지금 종목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거든요. 압축 좀 해주세요. 제일 매력적인 쪽 어딘가요? LX 인터내셔널이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LX 인터내셔널, 예, 상사 회사들이 가장 좀 매력적이다. 아까 이제 언급을 안 하신 이유가 저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일단 LX 인터내셔널 보면 네. LG 전신이 LG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LG 상사는 자원 개발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고, 그다음에 원자재 수급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회사였고요. 예.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쪽으로 워낙 좀 잘 그 인맥이 잘 깔려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였는데 네.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현대자동차 같이 니켈 관련된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광산의 근본이 LX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일단 최근에 또 뭐도 나오냐면 리튬 얘기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 리튬 광산이 리튬 매장량이 엄청난 것들이 발견됐는데 세계에서 규모가 한 단일 규모로 한 7위 정도 되는 그 규모가 발견이 됐는데 인도 정부에서 이제 어디랑 이걸 같이 채굴을 할 것이냐 이제 사업권을 놓고 이제 아마 뭐 비딩을 붙일 텐데 그때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이제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겠다 부인을 했는데 네. 인도 현지에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믿어보실 수도 있고 기대를 좀 가져보셔도 된다. 역시 LX 인터내셔널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타진을 하느냐고 이렇게 미룬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근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화해를 하더라도 겉으로 화해하더라도 속으로는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럼 결국에 이제 각 국마다 결국 자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굉장히 지금 그 고심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니켈, 코발트, 리튬입니다. 그래서 보면 STX도 보면 니켈, 뭐 그다음에 리튬 사업하겠다고 좀 선언을 했는데 네. LX 인터내셔널 최근에 조정을 좀 잘 받았고 이제 바닥에서 저점을 좀 높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수급도 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LX 인터내셔널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1차로 한 4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로는 3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42,000원이요. 증권가에서도 대체로 이 가격대 보고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리튬, 인도 리튬 채굴 사업권과 관련된 결과는 지금 반영 안 된 가격대로 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42,000원까지 봅니다. LX 인터내셔널 이건희 부장의 탑픽이었고요. 손 팀장님도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가져오셨네요.
네, 아까 철도? 네,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 유신이라는 종목이고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을 쪼개 보면은 건설업이 있고 건설 기기가 있고 이제 모듈러 주택이랑 철도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건설업이랑 이런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움직임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고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 동반하면서 거의 상한가급의 상승을 나왔기 때문에 남은 섹터는 철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철도 부분에서는 이제 모듈러 주택에서는 SY가 MOU를 체결했죠. 그다음에 철도 부분에서는 도화 엔지니어링 MOU를 체결했는데 이미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미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시청자분들이 아실 만한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 좀 재미없다라고 판단돼서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유신 같은 경우 좀 뉴스를 찾아보시면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과 유신이 거의 좀 쌍을 움직입니다. 어떤 감리 설계업을 영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철도 사업도 도화 엔지니어링과 유신이 도맡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한 도화 엔지니어링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실수혜를 입을 때는 유신이 그 뒤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1,000억 원대 정도 되고 있고 그제랑 어제 외인 순매수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외인의 순매도 나오지만 너무 크게 우려할 만큼의 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장의 뒤를 강하게 쫓을 수 있는 종목은 유신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제가 원고에 33,000원 적어놨는데 33,500원 이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000원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단기 스윙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61선 회복, 121선 회복이 나왔거든요. 목표가 4만 원까지 보자 유신 철도주 안에서 토픽 꼽혔습니다. 인프라 투자 자원 개발 안에서의 두 분의 탑픽까지 정리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 하이투자증권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